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경기도 별곡의 저자 운민 작가님을 모시고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여행 작가이자 운민 인문학 연구소 소장인 운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 작가님과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했던 주요한 이야기는 경기도의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없다. 없다기보단 그것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각기 지역도 네. 문화도 역사적 배경도 물산력도 다르기 때문이다. 네네. 그리고 경기도가 현재 이렇게 잘 사는 지역이 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서울이 옆에 있었다. 네. 우리 경기도가 넥스트 레벨, 새로운 경기도로 또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서울과 비교하거나 서울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자체의 모습에 행복에 집중하자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모습에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였죠. 아주 인사이트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경기도에 대한 대표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공태희 PD님이 생각하시는 경기도 대표는 뭐가 있을까요? 경기도의 대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감각 중에서도 후각에 조금 민감한 편이라 어떤 지역에 가면 그게 한국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나라만이 혹은 그 도시만이 그 동네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에겐 그래요. 제가 저의 첫 책에도 썼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어떤 나라에 도착할 때 우리는 냄새로도 그 나라와 만난다. 공항에서부터 각 나라만의 미묘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진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치즈라고 생각하면 네네. 치즈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는 프랑스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프랑스 하면 이탈리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네. 그들보다 더한 치즈 덕후국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북유럽 대부분 나라요.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덴마크 이웃 쪽으로 네. 뭐 스칸디나비아 삼국도 그렇고 치즈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뭐 노르웨이건 핀란드건 네. 스웨덴이건 그쪽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서부터 치즈 냄새가 후악 납니다. 저는 청어 썩는 냄새 날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부터 나진 않겠죠? 예, 그 스트리스 레밍 그거 네. 스웨덴의 청어를 삭힌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치즈라는 게 우리의 한식에 고추장이나 마늘을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빈도예요. 아,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예, 제가 그런 네.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한국 음식은 크게 두 가지다. 마늘을 넣은 음식과 안 넣은 음식. 마늘을 아주 많이 넣은 음식. 예, 한국 네. 음식 중에 마늘 안 들어간 거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생각해보니까 예. 진짜 거의 없네요. 근데 네. 북유럽 요리가 그래요. 치즈를 넣은 것과 치즈를 아주 많이 넣은 음식. 저는 공 PD님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공 PD님은 후각으로 많이 느끼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다른 게 이제 저는 직업이 여행 작가다 보니까 이 여행 작가의 직업이 항상 여행자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호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행자의 시각으로 아니면 외지인이 돼서 경기도를 바라볼 때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냐. 네. 이게 저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봤거든요. 저는 먼저 일단 수원 화성, 경기도에서 수원 화성과 그리고 남한산성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경기도라는 지역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봐요. 경기도의 랜드마크는 수원에 있는 화성과 남한산성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기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 있는 게 또 요즘 신도시 아닙니까? 네. 그 신도시 자체도 경기도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상징이 너무 많은데요? 많긴 한데 다 일정하게 비슷한 게 있잖아요. 가운데 호수공원이 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들이 곳곳에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도시 맘이라든가 뭐 신도시에 사는 뭐 아빠라든가 뭐 가족들 그런 핵가족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특히 저는 수학여행을 경기도로 많이 왔었거든요. 네? 잠깐만요. 울산에서 수학여행을 경기도로 옵니까? 용인의 놀이공원. 땡땡랜드. 용인의 그 유명한 네네네. 그게 있죠. 예, 저는- 용인 민속촌 근처에 있는 땡땡랜드. 네네. 저는 경기도의 대표를 이런 지역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 용인에 있는 땡땡랜드는
그것이 경기도를 대표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지만 지역 사람들한테는 경기도 대표한다 생각. 네,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경기도를 대표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음, 생각해 보면은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에 대한 대표 이미지가 그렇게 잘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야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그거거든요. 마늘? 아니 그 얘기만 좀만 더 볼게요. 그 냄새가 얼마나 강렬한가 하면은 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 마늘 좋아하고 굉장히 잘 먹는 사람입니다. 냄새가 얼마나 극단적이냐 하면은 마늘을 많이 먹는 우리는 거리에서 거리를 걸을 때 마늘 냄새 잘 못 맡아요. 그런데 실제 마늘을 먹지 않는 지역을 한 2주 정도, 네. 2주 이상 출장 다니다가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잖아요. 네. 아니 인천공항까지도 아닙니다. 한국인이 많이 타는 국적기 기내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마늘 냄새 진짜 납니다. 저는 한 가지 옛날 일화가 떠오르는데 네, 박찬호 선수 옛날 야구 선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처음에 메이저리그 진출했을 때 그 마늘 냄새가 난다고 동료들이 상당히 꺼려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국 음식은 싹 끊고 네. 그렇게 한 달 동안 있었더니 이제 동료들이 이제 친근하게 다가왔다는 그런 근데 일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우리도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안 믿었는데 정말 믿게 된 계기가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그 해외 출장 다니다 보면은 마늘을 전혀 먹지 못하는 나라들을 갈 때가 있어요. 북유럽 같은데 네네. 마늘 거의 안 먹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늘을 많이 먹는 요리는 한국,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겠네요. 거의 안 먹죠, 마늘을. 네. 그 마늘 냄새가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이 많이 있던 국적기만 타도 나고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경험한 건데 저희 친형 가족이 잠시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면 한국에 남은 가족은 어떤 일을 하죠? 김치 배달을 합니다. 김치 배달러가 되죠. 네네. 그래서 그 여행 가방 캐리어에 가득 김치, 총각김치, 무슨 김치, 나물, 뭐 밑반찬 등을 가득 쌓고 샌디에고 공항에 내렸어요. 네. 그리고 보안 검색하고 입국 심사 받으면 이제 캐러셀이 도는 수화물 인도장으로 가게 되죠. 제 캐리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부터 정말 마늘 냄새가 나. 진짜 그게 제 캐리어. 아이고. 예, 그러니까 캐러셀 그 빙글빙글 도는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아직 제 캐리어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치를 가득 담은 캐리어가 저 멀리 나오기서부터 마늘 냄새가 나는구나 진짜. 근데 저는 그때 한국에서 떠난 지 열 몇 시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별 되지도 않았지. 예, 그랬는데 그 열 몇 시간 동안 김치를 안 먹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늘 냄새 나는 거 보고 야 냄새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그래도 저에게 그 마늘 냄새란 그런 거죠. 제가 마늘 싫다고 드리는 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마늘 냄새가 딱 나면 나 집에 왔어. 아무튼 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진짜 집에 왔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장 큰 집에 왔다고 느낌을 들게 해주는 가장 큰 기제가 매개체가 미디어가 바로 마늘 냄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마늘이요. 마늘 이퀄 코리안입니다. 갈릭 이퀄 코리안.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냄새나 후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네. 그럼 이런 질문 던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당신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마늘에서 찾는 건 난 이해했어. 그러면 당신은 계속 인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천의 정체성은 냄새는 뭐야?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뭘까요? 해산물 관련된 냄새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죠. 네. 아닙니다. 저는 짜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 짜장면이 인천에서 시작했다는 것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천 신포동에 있는 100년 이상 된 노포되어 있는 중국집들이 저에게는 그냥 동네 중국집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먹던 짜장면을 먹다가 나중에 서울에 살게 되었을 때 거기서 먹던 짜장면을 먹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짜장면이야? 향과 냄새. 그러니까 냄새가 좋으면 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먹던 짜장면은 그냥 냄새였어요. 짜장면 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을 딱 받았을 때 거기서만이 풍기는 그 냄새가 향으로 퍼지면서 나는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어. 아주 기분이 좋아. 잘 볶아진 양파와 고기를 다진 것들이 볶아져 만드는 이런 감칠맛이 나는 냄새가 확 퍼져나와. 거기에 밀가루의 단맛도 느껴지는 것 같아. 냄새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짜장면 향이라고 굉장히 어렸을 때 각인되었는데 네네. 서울에서 먹던 짜장면은 그냥 달큰 미적지근한 소스에
단맛향만 느껴지는 단맛 냄새만 느껴지는 거였거든요. 아, 그 서울에서 잘하는 짜장면 집을 가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죠. 경기도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냄새가 있냐 하고 물으시면 없습니다.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각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한 건 요새 조금 느낍니다. 네. 이 경기도 자체가 문화가 하이브리드 되었다고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네, 경기도의 지역이 동네마다 그 지역의 특징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영향받았던 지역들도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냄새라든가 그런 이미지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하겠죠. 네. 뭐 저는 뭐 경기도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네, 우선 곰피디님이 살았던 인천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알아보고자 해요. 아 갑자기 인천 얘기를 또 하나요? 아니 뭐 인천 얘기는 어떤 걸 할까요? 인천이 비교적 정체성이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명확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어떻게 해서 그 인천의 이미지가 경기도에 비해서 명확해졌는지. 아 인천이요. 인천의 정체성. 그렇죠. 인천은 비교적 정체성이 명확한 곳이겠죠. 저희가 지금 인천 얘기를 하는 건 경기도 얘기를 하다 갑자기 당신들이 인천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실 텐데 저희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경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외국과 비교하는 것처럼 경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천도 따져보면 경기도였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인천이 경기도인 시절에도 인천은 인천이고 네, 경기도의 타 지역은 안성은 안성, 수원은 그렇죠. 수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네. 이유가 현재 인천은 재밌어요. 인천 원도심 사람들은 부평을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네, 부평도 부평 사람을 생각을 하죠. 네. 강화도 현재 인천이지만 강화는 당연히 인천 사람을 생각을 안 할 거고요. 강화를 거치려면은 김포를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인천에서 가려면.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인천에서 인천을 가는데 경기도를 거쳐야 되는 인천이 어떻게 인천일까? 그러니까 정체성은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 인구가 거의 300만이죠. 전국 300만 가까이 되죠 이제. 예,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 서울, 부산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자랑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처럼 경제와 문화 면에서 완벽하게 서울에서 독립되지는 않은 지역이기도 해요. 이 점은 경기도와 상당히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인천은 경기도처럼 신도시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 구도심을 가운데 놔두고 북쪽에는 청라가 있고 남쪽에는 송도가 자리하고 있죠. 그렇죠. 송도 국제도시와 청라 국제도시도 있지만 계양, 검단 검단도 있고. 모두 네. 신도시예요. 아, 그리고 그렇죠. 네. 네, 영종도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도 하늘 신도시라고 하죠. 거기도 신도시고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신도시가 여전히 건설 중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가 반면에 미추홀이란 인천의 옛 이름인 미추홀이라는 것처럼 미추홀의 이름도 길게는 2000년 짧게는 1700년까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대 백제의 거기를 도읍으로 삼았다고 시작된 곳이니까. 네, 비료 왕자가 처음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곳이 문학산 인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미추홀구라는 지명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거는 약간 우픈 일이죠. 네, 그래서 인천의 남구가 결국 미추홀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데 또 지금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으로 사실 한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이기도 하죠. 네,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공항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공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작가님. 동북아 공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항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천의 정체성이란 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인천은 인천, 부평은 부평, 강화는 강화, 송도는 송도, 청라는 청라, 영종은 영종 이렇게 다 제각각 찢어져 있는 것이 인천의 정체성일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천의 신도시와 원도심이 가지는 모순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모순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진작에 뭐 이제서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작가님이 경기도의 신도시를 할 수 있게 밑밥을 잘 깔아드린 거죠. 유럽이라든가 뭐 오래된 고대 도시를 가보면은 사실 신도시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구도심에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기서 계속 그 역사를 축적시키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구도심 일부를 리모델링.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겉에는 낡았어도 안에는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낡은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없어져야 하거나 뭐 재개발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새롭게 개발을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압축 성장, 압축 발전을 거듭해온 아주 단기간 내에 거듭해온 산업화의 조급증, 확실한 개발 효과 이런 거에 대한 갈망, 열망 때문이겠죠. 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효율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율성만을 극도화로 추구하다 보면 생긴 것이 한국의 신도시일 것이다. 네, 라는 건 저 동의합니다. 사실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방법이 그 예전에 있던 그 자리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 없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새로운 지역에다가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게 솔직히 가장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고 그럼요. 시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되는 게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사석에서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역사를 보면은 서부 개척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앞으로 100년 혹은 짧게는 7, 80년, 50년 정도 지나면 후대의 역사가들은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현재까지의 한국 역사를 신도시 개척 시대라고 부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의 신도시들을 보면은 그 기존 구도시는 그 슬럼화되기는 놔두고 그 옆에 빈터에다 새롭게 신도시들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도심 사이가 서로 단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연속성이 없고 특히 그거를 가장 극대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이 고향에 있는 일산 신도시 그리고 성남에 위치한 분당 신도시가 되겠죠. 그렇죠. 기존 원주민들과 신도시 주민 간의 괴리감도 느껴지게 되는 거고. 아예 그 지역에 살지 않던 다른 사람들이 이주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정체성이 동일할 수도 없고 섞이지도 않고. 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뭔가 뭐 옛날 가게라던가 아니면 그 역사를 가진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신도시들은 대부분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프랜차이즈라던가 아니면 편의시설이라던가 공원들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생긴 1기 신도시부터 2기 신도시까지 보면은 평촌을 가든 네. 분당을 가든 일산을 가든 여기가 평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거기 여기가 여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성이 없죠. 이사가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다. 어디를 가나 쉽게 적응할 수 있어서. 네. 사실 구도심에 오래된 구도심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엔 조금 부담이 있거든요. 그곳에 살던 환경이랑 그렇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편익이 다르기 때문에 이사를 쉽게 못 꿈꾸지만 우리나라 신도시는 어디를 가나 좀 비슷하고 그리고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직장 간의 거리만 좀 고려하면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생활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은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럼 일종의 경기도 신도시라는 것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일정 수준 보장해 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어느 네. 지역에 가도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전에 살던 곳과 여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네. 우리가 새로 생겨서 조금 더 좋아요. 여기는 공원이 조금 더 가까워요. 여기는 여기 조금 더 가깝죠. 전철역, 지하철역은 멀지만 다른 편의시설이 좀 근처에 있어요. 라는 이런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예전 울산 살았을 때는 뭐 이런 역사를 가진 음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 가면 이런 걸 못 먹잖아요. 네. 그런데 신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를 먹잖아요. 대부분이죠. 그러면 다른 신도시에 가더라도 똑같은 프랜차이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세계보다는 오래된 세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일단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것보다는 확실한 개성이 있는 단 한 곳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저는 현재 인천의 원도심에 살고 있고요. 그 원도심을 벗어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원도심 자체가 정말 인천 말고는 딴 데서 보기 힘든 그런 동네예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죠. 근데 이제 네. 인천 지금 원도심도 다시 개발을 해서 이제 뭐 다 뒤엎겠다고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요새는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보존하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어도 그건 그나마 그것대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신도시도 뭐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되게 편리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도구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또 신도시도 오래되면은 또 수요화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계속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개발이 영원하게 이어질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작가님 신도시에도 정체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네요. 이를테면 아까 네. 작가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도시의 미미란 게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맘카페, 신도시 미씨, 신도시 미씨는 신도시에 새로 이주를 해서 맘카페에 새로 회원 등록을 하고 네네. 거기서 생활 정보를
먹고 생활을 공유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고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밈 중에 신도시 아재 밈 있잖아요. 아 요즘 유행하고 있죠. 정말 저도 재밌게 네. 보고 있는데. 네, 하얀색 승합차를 꼭 타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네, 네, 가족들이 한꺼번에 뭐 유모차도 싫고 이동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 자녀들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캡 모자를 막 쓰고 다니고. 네, 그렇죠. 꼭 예. 캡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 폴로 셔츠를 깃을 세워 올리는 예, 클러치백을 옆구리에 끼거나 손에 끼고 들고 있어야 네. 되는 이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게 이런 것이 새로 형성되는 신도시의 정체성인가? 저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봤는데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김포 신도시건 김포에 있는 한강 신도시건 분당은 신도시라고 말하기는 지금 좀 애매하죠. 지금은 뭐 그 화성 동탄에 생기는 새로운 신도시건, 남양주 별내, 다산에 생기는 신도시건, 양주 녹정에 생기는 신도시건 어디를 가나 비슷한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기도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이 신도시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이미 밈이 되었다고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밈이 되었으니까 네. 이게 또 신도시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경기도의 정체성은 신도시였고 그 핵심은 신도시 미시와 신도시 아지였어. 그런데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고요. 아니 저 네. 이거 그 부정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정체성이라는 것에 호불호나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좋거나 나쁜 건 아닌 거죠. 그냥 한국인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게 정체성이라면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생길 수 있는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요즘에 이제 조금 오래된 신도시들 많지 않습니까? 뭐 분당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일산 신도시라든가 뭐 의정부나 광명 지역이라든가 네네. 부천 이런 데서는 그 나름의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만화 축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랬죠. 그리고 만화 박물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위시로 해가지고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넘어가지고 뭐 새롭게 이제 뭐 예술가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조형물을 통해서 예술의 도시라는 측면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부천이 밀고 있는 게 문화수도죠. 문화도시 부천을 많이 밀고 있고요.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도시라고 해가지고 아하.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 도서관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의정부 도서관에도 작가님 책과 제 책이 있겠죠? 궁금해지네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예, 없으면 왕서운. 도서관의 도시로 인정 못함. 대표적으로 이제 미술 전문 서적들을 모으고 그리고 아예 그 안에 이제 갤러리 같은 것도 만들면서 미술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저는 좀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제 음반들 있잖아요. 네. 뭐 힙합이라든가 재즈라든가 뭐 클래식 같은 음반들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감상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음악 도서관도 새롭게 생겼다는 거죠. 그 밖에도 뭐 과학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도서관들은 지금 새롭게 의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소재고 의정부에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지방에서도 충분히 의정부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게 그 분당 신도시가 아예 컨텐츠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분당에 작업실에 두고 살았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신해철. 네, 고 신해철. 네, 그분의 거리라든가 작업실들을 보존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순회동, 분당에 있는 순회동 그 일대로 이제 신해철 거리를 새롭게 조성도 하고요. 충분히 이제 신해철 팬이라면은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순회동까지 방문할 그럴 명분은 삼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분당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천당 아래 분당. 그렇죠. 저는 이제 중국의 그 강남보다 분당? 네. 네, 이런 거. 수조 항조에서 좀 차가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분당 신도시가 그 경기도 신도시 중에서 가장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거나 아니면 강남보다 분당이라는 말은 그 말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 분당을 이야기할 때 부동산 지가를 제외하면 따로 얘기할 정체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무리 강성하고 융성했던 한 지역이라도 그 지역이 영원히 풍성하고 번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도시도 사람도 국가도 흥망성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흥할 수 있는 기간을 오래 지속해주고
망하고 쇠락하는 기운을 막아주는 건 그 도시, 국가, 사람이 지닌 컨텐츠의 힘인 거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것이 없다면 근데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분당에는 부족했는데 그런 분당조차도 그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시도는 재밌네요. 네, 일단 흥미롭게 지켜보고 응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운민 작가님과 이렇게 경기도 신도시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덧 시간이 또 다 지나가고 있고 경기도의 정체성을 경기도의 신도시로 풀어보는 이야기는 2부에 이어서 한번 계속 네. 해볼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사상 최강 우주 최강 경기도 덕후. 경기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경기도에 뼈를 묻고 싶은 피와 땀과 눈물을 이미 충분히 경기도 31개 시군에 쏟아붓고 있는 네. 경기도 별곡의 저자 운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가님, 네. 저희가 적당 덕후 녹음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오랜 시간 녹음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기도에서 가장 할 얘기가 많은 주제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가장 어렵고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 네, 솔직히 조금 식은땀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식은땀 흘리세요? 이게 잘못하면은 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얘기해 보니까 네. 좀 재밌고 저한테도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간사 모든 것의 근본은 정치죠. 근데 저희가 하는 정치 이야기가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그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조금 얘기가 격가지로 벗어나는데 시민들이 흙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이야기만 정치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우리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모든 정책,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즉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네. 정치. 예. 근데 반드시- 어떤 분들은 이게 한마디 한마디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당에 유불리하거나 그렇게 아이코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좀 세상이 조금 피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세상엔 덕후들이 더 많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덕후들은 자기 좋아하는 일 하고요. 지금 저와 운민 작가님의 가장 큰 덕질의 주제는 경기도죠. 네. 그래서 경기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경기도에 사는 우리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는 인천 시민이긴 합니다만 저는 직장인 경기도니까요. 당연히 경기도에서 나오는 재화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가 더 발전되고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네. 저희가 일부에서는 경기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다가 경기도의 정체성은 신도시지 전국 신도시 맛집 경기도라는 이야기로 들어가 봤습니다. 네. 신도시 무슨 정체성이 있을까 했는데 의외로 신도시가 정체성이었어요. 충격 두둥. 지금의 경기도를 만드는 게 사실상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 신도시 인구의 비율을 따지자면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시의 발전, 공존, 믹스, 융합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 문제고요. 요즘에 2기 신도시 이후로 생겨난 신도시들을 보면은 아예 기존의 원도심하고 단절되기보다는 이제 서로 연담화를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을 서로 주려고 이게 노력하는 의도도 보이고. 저희가 일부에서 신도시 아재, 신도시 미씨 요새 밈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부정적인 의미로 조롱하거나 희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야구 모자, 캡 모자를 눌러 쓰고 폴로 셔츠를 기세어 입고 하얀색 백 미니밴을 타고 다니는 신도시 아재의 이미지거나 약간은 극성스럽거나 약간은 조금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는 자기 가족만을 먼저 생각하는 신도시 맘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런 신도시 미씨들을 상징하는 밈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다는 건 그 말 자체로 정체성이 형성됐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반드시 이거를 부정적이나 혹은 비하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국인의 정체성 저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자신 있게 마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마늘 냄새, 마늘이 가장 많이 들어간 음식은 김치지 않습니까?
김치죠. 그렇죠. 네. 근데 김치가 지금은 한식을 대표하는 K푸드의 제1선이죠. 누가 뭐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니 해도 김치죠. 이거는 네네.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누구의 이견이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김치가 그렇게 외국인도 좋아하는 건강식품, 맛있는 한식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불과 15년 전, 20년 전에 김치는 어땠었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약간 차별의 좀 아이템이었죠. 차별의 아이템이고 네. 알게 모르게 좀 한국인이 좀 김치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조금 부끄러워하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우리의 대중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자 김치도 덩달아서 자신 있고 자랑스러운 음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네. 신도시 미씨나 아재도 언젠가는 김치처럼 마늘처럼 나 신도시 아재, 나 신도시 미씨, 신도시에 거주하고 신도시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경기도를 대표하고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예전의 전통 문화들 있잖아요. 네, 다양한 우리의 옛날 초가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판소리라든가 어렸을 때는 되게 촌스러운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어허허. 그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작가님 판소리는 조선시대 때도 규정문화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알고 보니까 다른 시각들로 보이고 오히려 낡고 좀 꺼려졌던 것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고급 문화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문화가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달랐어요. 인식이 변한 거죠. 네네.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 계기는 우리의 경제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신도시도 마찬가지처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21세기 현대 한국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도시 유목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신도시 노마드.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네, 이 신도시에서 살다가 다른 신도시로 가는 자가 소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매 2년 3년마다 혹은 길어야 5년 정도 되면 한 번씩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이런 문제니까. 그래도 저는 항상 아니 거주지를 옮기는 것만큼 번거롭고 구차는 일이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건 지난 시간에 작가님께 답을 주셨어요. 신도시에서 다른 신도시로 움직이는 거는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큰 거리낌이 없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신도시로 이전해 본 적은 없거든요. 예, 서울에 살 때도 춘천에 살 때도 항상 원도심 쪽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희한하게 저는 그렇게 네. 항상 신도시 쪽을 다니지 않고 그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쪽만 찾아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사실 같아요. 원도심에 살면은 좀 더 이야기거리가 풍부하고 뭐 작가님께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작가님은 지금은 김포에 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울산으로 한 번, 네. 그리고 울산에서 다시 김포로 왔으니까 2번 정도 해봤네요. 세상에 이거는 지금 작가님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평균에서 한참 모자란 숫자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집을 전세 들어왔고요. 네. 이번에는 자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역시 그 차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직장이 예전만큼 막 평생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 직장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저는 직장이 안 바뀌었고 부서가 바뀌었는데도 부천에서 수원으로 왔죠. 심지어 그런 그러니까 일은 자주 나는 거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직장도 뭐 몇 번 옮겨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 모레라도 뭐 이사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 신도시들을 가만히 보면 서울과 인천의 신도시와 경기도 신도시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 네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세 곳의 신도시를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차이점, 경향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서울의 신도시는 아니죠. 신도심을 생각해 보면은 네네. 확실하게 서울은 지역별로 저마다 다른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구마다 좀 다른 문화들이 조금씩 네, 있죠. 그거는 뭐 지금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성수 성수 지역을 봐도 확실하게 다르고 네. 그리고 저는 물레동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그 경기도 신도시처럼 대규모 밀집 거주지의 밀집 지역은 아닌데 근데 그것들이 되게 다른 이유는 비교적 나중에 충분히 생각을 해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경기도의 신도시들은 대부분 고밀도 거주 지역 우선으로 꾸며진 곳이지 않습니까? 일단 부동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들어진 신도시가 대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많은 그렇죠.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거기서 학교, 병원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의료 서비스들을 한 곳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으니까 어디나 네. 비슷한 수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인천을 생각해 보면 인천도
서구 청라가 요새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지만 네네. 서구의 인천 청라 신도시는 경기도에 최근에 지어진 다른 신도시들과 뚜렷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카라인이 조금 독특한 건 있어요. 유일하게 인천에서 신도시가 다른 경기도나 서울 지역과 다른 곳을 꼽자면 송도일 거예요. 송도는 중심 업무 지구가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송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매립지입니다. 아, 예, 예. 다른 신도시보다 그 태생 자체가 다른 신도시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네. 바로 그 옆에 인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엄청난 배우지가 배후지를 있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송도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도 인천 인구가 270만, 250만에 가까운 큰 도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매우 다르니까 아예 처음부터 전혀 새로운 이제까지 한국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곳이고 그 시도는 지금 매우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느 신도시를 봐도 송도만큼 독특한 분위기를 아우라를 풍기는 곳은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각 지역 잘 오랫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치밀한 설계를 통해 새롭게 만든 새로운 도심 지역과 그리고 송도처럼 아예 거대한 땅덩어리가 새로 하늘에 뚝 떨어진 그리고 배후지를 이미 가지고 있던 그런 곳과 경기도의 다른 신도시들은 각기 다를 게 틀림없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경기도 신도시들의 각기 특징이 없다기보다는 경기도 신도시 자체는 그곳에 거주하는 새로 이주해오는 그 사람들에게 생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게 오히려 경기도 신도시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경기도 신도시가 제일 처음 생기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주 대단지 사건이죠. 네, 광주 대단지 사건이 있고 나서 노태우 정부 때 서울이 워낙 가밀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일산과 분당이죠. 그렇죠. 일산 분당 그리고 중동 평촌 서울에서 적당히 떨어진 곳에 먼저 아하. 신도시가 먼저 생겨났습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또 생겨나고 있는 신도시가 2기 신도시고 이제 3기 신도시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네.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다른 점이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원도심은 조금 더 확장시킨 그런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많고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그 성남의 구도심과 그리고 분당 신도시 사이에 있던 공간인 판교 네. 그쪽에 들어서게 됐고 그리고 음, 수원의 원도심과 뭐 연담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멀리 보면 이제 용인 지역과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 광교 신도시가 네. 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김포에 있는 또 한강 신도시. 그럼 지금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기도에 생긴 이기 신도시들은 확실하게 각 지역마다의 특장점, 개성이 확실하게 있네요. 네,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라베니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라베니체 자체도 아예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 경기도 김포 평야에 존재하고 있던 농수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라베니체거든요. 그렇죠. 김포 대수로라는 네, 네,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정조 대왕이 말씀하셨던 고금의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갖추라 이런 말에 착안을 얻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또 광교 신도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히 광교 신도시는 기존에 지어졌던 경기도의 다른 신도시들과는 다른 형태의 건축 양식과 스카이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매우 독특한 곳이었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미세먼지가 다른 곳보다 확실하게 적다는 게 공기가 맑고 찰졌습니다. 그 배후에 광교 호수공원이라는 아주 거대한 호수공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산도 있고요. 네, 네. 광교산을 뒤에 두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경기도의 이기 신도시 이상들은 확실한 특징과 개성들이 있네요. 저희가 신도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신도시의 숙명이라는 거는 어쩌면 세입자의 숙명일 수도 있겠죠. 매 2, 3년마다 새롭게 거주지를 이동해서 계속 옮겨야 하는 노마드의 삶일 거고 네, 작가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신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게 결국은 형성이 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계속 대를 이어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음, 우리나라 출산율도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고, 아, 그거 생각하면 정말 암울합니다. 혹시 그- 지금 우리 출산율 수치 기억하세요? 0.7인가 그렇죠 지금. 0.8이었는데 또 그새 또 떨어졌어요. 이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자체가 소멸할 판일지도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가족의 형태도 바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핵가족이 4인 가족이 많았다면 앞으로 2인 가족 혹은
1인 가족도 많다는 거죠. 그럴 그렇게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렇게 인구 구조가 변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노마드, 유목민적인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고장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 신도시가 그 사람들을 오래 붙잡기 위해서 천편일률적인 아하. 것만 추구해야 하나?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스스로 매력을 갖추지 못하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지 못하면 신도시도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아마 10년 안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신도시들도 단순히 이렇게 공원이 있고 그냥 교통이 편하고 그리고 뭐 인프라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도시만에 갖추고 있는 무언가의 매력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진짜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쟁사이군요. 사람이 경쟁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신도시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군요. 네, 최근에 또 워플리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이 지방 도시마다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심해지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 지방의 도시마다 이제 워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강릉, 뭐 통영 혹은 속초 이런 도시마다 이게 나를 한 달 살기 뭐 이런 형태로 그 도시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도시들도 뭐 각각의 특징과 매력을 좀 갖춰야 되면은 이런 형태 갖추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신도시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네.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아마 10년 뒤에는 이 도시를 이렇게 신도시라고 카테고리를 묶기보다도 네. 뭐 광교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판교 뭐 이런 식으로 이 도시 자체가 하나하나가 이미지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또 하나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 정체성 중에서도 신도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미래 경기도의 정체성은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각 지역들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들만의 새로운 정체성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나는 수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광교 사람이에요. 라거나 네,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김포 카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재밌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약 이틀에 걸쳐 2시간에 걸쳐 경기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다양한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정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모폴리탄이나 하잖아요. 네. 그 뭐 안산에 요즘 외국인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외국인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꺼리고 약간 슬럼하는 그런 느낌인데 요즘 가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위험했다고 하는데 요새는 굉장히 안전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견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얼마나 많이 새로운 것에 노출되는 빈도에 따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꽤 예전에 라디오 사연에서 들은 얘기인데 네네. 지금은 안산 지역을 4호선뿐만이 아니라 수인 분당선도 지나고 있잖아요. 네. 수인 분당선이 개통하는 초기 때 이제 수원에서 인천으로 업무를 보러 가시던 한 분이 안산 쪽을 지나서부터 급작스럽게 외국인 탑승객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열차 한 량 안에 한국인은 자기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래서 그 지나는 동안 내내 굉장히 무서웠다고. 근데 전 그걸 듣고 아니 잠깐만. 아니 지하철이잖아. 아니 그 외국인들이 무섭다고 하는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게 분명히 대낮이었을 텐데 대낮에 한국에서 수도권 지하철 전철을 타고 가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다가 아마도 이분은 한 번도 지금까지 그렇게 외국인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않으셨던 분이겠구나. 지금까지 옆에서 흔히 보던 우리 한국인들뿐이 아니라 국적을 짐작할 수도 없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인 곳에 갔던 것이 불편했던 것, 그 낯선 경험을 불편한 게 아니죠. 그 낯선 경험을 위험으로 착각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두려움이죠. 막연히 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않았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적당도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낯선 것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한 것이 위험은 아닙니다. 그것을 구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안산 원곡동은 그런 곳 의외로 재밌고 활기찬 곳이라는 곳이죠. 정말 재밌고 뭐 다른 곳에서 운남 쌀국수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그 원곡동에 가시면 운남 쌀국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운남 쌀국수 또 얘기가 산으로 가는군요. 운남 쌀국수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뚝배기에다 끓여서 나온 네. 쌀국수라서
그 베트남이나 태국 쌀국수와 완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면이 좀 납작하고 두껍지 않습니까? 면도 조금 두껍고 그렇죠. 약간 건두부 같은 게 좀 들어가고. 갑자기 배고파지는데. 예, 그런 곳도 천연덕스럽게 있는 곳이 원곡동. 네. 그리고 또 원곡동 하면 양고기죠. 아 양꼬치 너무 맛있죠. 예, 양꼬치에 좀 다양하게 중국식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식까지 다양한 양꼬치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인도네시아 음식점도 많고. 아우, 네. 정말 그러니까 저도 네. 군침이 스르륵. 네, 정말 그만큼 이제 경기도가 하이브리드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지금 또 하나 힌트를 주셨던 게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더 재밌고 더 활발하고 아주 멋진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즐겨야죠. 네. 뭐 동두천에 하면 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예전에는 정말 그 약간 뭐 위범지대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작은 미국을 느낄 수 있는 동네가 동두천이 되었고, 네, 지금 그것이 몽땅 송탄으로 옮겨졌죠. 네, 네, 송탄도 그렇고 정말 경기도는 곱씹을수록 재밌는 동네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적당 덕후가 운민 작가님과 어제 방송에서 오늘까지 7, 8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경기도의 정체성이라는 이런 애매하고 모호한 얘기를 대책 없이 그래도 저희가 회의도 많이 했고 대본도 평소보다 나는 꼼꼼하게 준비했는데 근데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론에 하나 도달한 게 있습니다. 네, 네. 경기도의 정체성은 신도시에 있었고 신도시는 다양성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깨달은 건데 어쩌면 경기도의 정체성이란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건 어떤 모습이건 우리가 미리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없어. 것이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네, 즐기면 되고 그리고 역시 또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그것이 한국의 이웃들이건 세계의 이웃들이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즐기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라는 네. 작은 결론이 나왔네요. 아 그래도 다행히 결론이 조금 나온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작가님 걱정 많이 하셨죠. 아 정말 솔직히 걱정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전혀 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라서 좀 솔직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경기도의 정체성을 2시간 동안 하자 그랬을 때 작가님이 호달달달달 하셨어요. 아니 그 경기도 각종 얘기하는 되지 그런 걸 왜 어렵고 재미도 없는 걸 얘기를 꺼내고 그러래요. 그러셨는데 예 저도 우겼고 근데요 이거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직접 며칠씩 혹은 몇 주씩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신 작가님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경기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모하게 경기도의 정체성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경기도의 정체성 이야기를 쭉 해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가 인천 사람이고 경기도민은 아니지만 내가 인천 사람이고 한국인인데 나의 정체성은 대체 뭐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OBS 라디오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팟빵을 통해 들으실 수 있잖아요. 팟빵을 통해서 2번, 3번도 계속 들을 수 있고 네. 경기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은 방송도 들으면서 제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드디어 팟빵에 적당 덕후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난 방송까지 다시 듣기가 올라가니까 경기도민이 들으면 재밌고 한국 사람이 들어도 재밌는 혹은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이 들으면 정말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아주 잘 되는 좋은 콘텐츠입니다. 네, 정말 좋은 콘텐츠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적당 덕후입니다. 네, 적당 덕후의 플레이문요? 적당히 뭐 덕질하는 후배? 저도 헷갈려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작가님 지금 8회째를 방송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플레이도 모르시고 이제 좀 외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적당 덕후의 플레이문요? 적당히 당당해지는 덕후들. 이게 위에 잘 안 맞아요. 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네, 이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덕후를 듣고 계시고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작가님,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또 경기도의 각 지역 얘기로 돌아가죠. 네네.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수원.
드디어 수원이군요. 네, 수원이랑 음. 그리고 급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용인과 화성에 대한 이게-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드디어 마블로 얘기하면은 이제 드디어 아이언맨이 등장하는 거군요.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크로스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죠. 예. 네. 다음 주는 마블 유니버스로 치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